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율 강의 제4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의 얘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자 동시에 새로운 내용의 등장이 곧 업데이트되는 내용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환율 얘기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 환율 강좌 1, 2, 3편과 채권 1, 2강을 들으면 좋습니다.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기초가 중요합니다. 공부에서는. 자, 이 시대, 이 자본주의 시대에 투자는 너무나 당연하고 또 중요합니다. 투자를 또 하지 않더라도 경제를 알면 정치도 역사도 철학이나 과학까지도 세상 이치를 조금 쉽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금리 인하를 가져오고 달러 강세, 원화 약세는 달러 약세, 원화 강세로 변하면서 미 달러 이외의 통화는 대개 강세화가 될 것이다. 우리 원화 기준으로 1달러 1,500원이 1달러 1,000원 같은 그런 형태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세계인들의 기대였습니다. 하여튼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에는 달러 강세와 우리 원화 기준으로 원화는 약세였죠. 그런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립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장금리도 따라서 내려오고 따라서 달러가 약세로 변하는 것이 대체로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금리 대표가 미국 10년 만기 국채입니다. 실제로 금리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시장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하면 시장금리가 중심이고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만지작거린다는 것, 즉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린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9월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0.5%를 내립니다. 당시 3.6%였던 시장금리, 즉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3.6%였습니다. 이것이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이유는 여전히 뜨거운 경기에 높은 물가의 영향이 크다고 했습니다. 시장금리는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야 누군가가 돈을 투자도 하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겠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높으면 금리는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3%까지 시장금리가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의 돈 가치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가치가 커진다는 것은 달러가 더욱 강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준금리를 내렸으면 시장금리도 내려야 하고 그래서 달러도 약세가 되어야 하는데 정반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장금리, 즉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달러도 계속 더욱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요? 시장금리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0.7에서 8% 오르고 환율은 4에서 5%가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황, 즉 금리 인하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채권 투자의 기회가 옵니다. 이전에 채권 공부하면서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채권편 강의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자율과 만기 기간만큼 상승합니다. 어제까지 5%인 금리가 1년도 안 되어서 1%까지 내려서 4%를 내리면 그 채권의 만기가 10년이라고 할 때에 4% 곱하기 10년이면 40%입니다. 40%의 가격을 더해서 중도의 채권을 매매할 때에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간과 이자율의 합이 채권 가격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상승합니다. 자, 채권편 1, 2강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자, 기준금리 이하는 시장금리 인하요. 시장금리 인하는 채권 가격의 상승이다. 그래서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다. 이런 뻔한 공식에 익숙한 사람이 미국채를 안 살 리가 없죠. 그런데 앞의 강좌에서도 말했지만 GDP 성장률을 눈여겨봐야 했다고 했습니다. 고용률과 물가, 또 기업들의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사실 시장금리가 떨어지는 게 이상합니다.
특히 한때 20%까지 오른 물가를 고려하면 더구나 계속해서 경기가 좋으니 시장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대와는 정반대로 금리는 상승, 달러는 더 강세를 보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서 지금까지 시장금리, 국채금리는 7에서 8% 상승했고 환율은 4에서 5% 상승했습니다. 합해서 11에서 12%입니다. 금리에서 7, 8%의 손실과 환율에서 4, 5%의 손실입니다. 자, 환해지를 위해서, 즉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선물환을 매도했을 것입니다. 선물환, 자, 어려운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냥 듣고 이해하는 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선물환이란 무엇이냐면 지금의 환율로 미래의 어떤 시점의 환율을 미리 사는 것을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출업체가 지금의 환율이 1달러 1,500원인데 수출품 대금으로 받을 외환을 갖고 들어올 미래 1년 후라고 합시다. 자, 1년 후에 수출품 대금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1년 후 어느 시점의 환율이 1달러 1,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만 달러를 지금의 환율, 즉 1년 후에도 1,500원을 보장받아서 우리 돈 1,500만 원으로 환전할 수가 있습니다. 선물환 계약을 만약에 안 했다면 1달러 1,000원이니까 1,000만 원으로 500만 원의 손실, 환차손을 입게 됩니다. 자, 이번 국채 투자 시에, 즉 미 국채 투자 시에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가들과 한국은행이 선물환 매도 계약을 단기 1개월로 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1개월 만기 새로운 갱신을 할 시점에 환율이 4에서 5%가 상승하여 환차손을 입었을 것이라는 것이 제 예상입니다. 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를 그냥 만기까지 가져가면 또 그때 가서 지금의 환율 계약을, 즉 선물환 계약을 만기까지 그냥 해 놓으면 되지. 왜 단기간 1개월 단위로 선물환 매도 계약을 갱신을 하나요?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1개월 후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 자, 우리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미 국채에 투자를 한 것이니까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합니다. 즉 달러가 약세가 되면 원화가 강세가 돼서 투자자는 더 낮은 환율로 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개월 후에요. 이 경우 달러 자산 가치가 원화로 환산될 때 환차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죠. 즉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1달러 1,500원일 때 1억을 달러로 환전하면 66,666달러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화가 강세, 달러가 약세로서 1달러 1,000원인 경우는 1억을 달러로 환산하면 10만 달러가 됩니다. 이렇게 환차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달러 약세에 베팅하여 예상대로 되면 환차익에서 이익을 보고 또 금리가 인하하면서 채권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보게 됩니다. 양방향에서 이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정반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1개월 만에 환율이 4, 5%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개월마다 갱신, 즉 롤오버를 할 때마다 환율이 상승합니다. 갱신 시마다 더 높은 4에서 5% 올랐으면 오른 환율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원화로 환전할 때 원화 금액이 낮아져 환차손이 생기고 계속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해지 비용도 커지게 되어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번 1개월간의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딱 이 꼴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에서 7에서 8% 손실을 보고 환율에서 4, 5%의 손실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과 기관 투자사들이 얼마를 미국 10년물 국채에 투자했을까요? 여기에서 구체적인 금액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이 외에도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중은행들의 금년 3분기까지 기업 대출이 회수 불가능해서 상각이란 말은 즉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렸다. 다시 말하면 그 돈은 사라져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돈이 얼마냐? 3조 후반, 4조 원 가까이 된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48에서 49%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번 미 국채 투자 손실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특히 외환 보유고가 43억 불이 감소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런저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환율이 급상승하니까 이것을 외환 당국이 개입해서 달러를 가지고 원화를 사들이는 환율 방어의 일부를 썼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외환 보유고 자체는 사실 달러만 보유했다면 달러가 상승했으니까 아주 많이 달러가 줄어들지는 않았을 수가 있는데 아마 외환 보유고로 엔화도 사고 유로화도 사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시장금리가 인하하면서 달러 약세가 되면 당연히 엔화도 유로화도 강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정반대가 되어서 낭패를 본 겁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그래서 엔화도 6에서 7% 하락했습니다. 가치가 9월에 142.75엔에서 지금 150엔에서 152엔을 왔다 갔다 합니다. 유로화도 하락을 했죠.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손실을 본 것들입니다.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급히 하락하니까 거기에다가 시중은행들의 대출 회수 불가 채권이 많이 불어나니까 그런 이유로 환율이 지금 140을 확 뚫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트럼프 때문이라는 말들을 하는 것이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다가 은행들의 신용등급도 하락하고 국가의 신용등급도 하락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런 일이 불과 1개월 정도에 발표되고 일어난 일들입니다. 환율 관련해서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될 것이라고들 난리들을 하니까 수출협제도 이것을 방어해서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선물안을 당연히 매도했겠죠. 외환을 벌어서 들여오면 원화 강세가 되어 있으면 우리 돈으로 환전했을 때 우리 돈이 이전보다 줄어들죠.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벌어온 달러를 이전 가격이 그대로 팔겠다는 계약, 즉 선물안 매도를 한 것입니다. 1달러 1,500원이면 즉 우리 돈이 약세이면 1만 달러는 1,500만 원으로 우리 돈으로 환전이 됩니다. 그런데 달러 약세 원화 강세여서 1달러 1,000원이면 1,000만 원으로 500만 원의 환율로 인한 손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화가 약세, 달러가 강세였을 때의 환율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화는 더 약세가 되어버렸고 달러는 더욱 강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수출업체가 선물한 매도를 안 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돈이 더 약세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돈이 더욱 많아져야 1달러와 교환이 되니까 달러를 갖고 들어와서 보다 많아진 우리 돈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린 것입니다. 달러로 더 많은 우리 돈과 교환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손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수출업체도 원자재는 수입을 해야 됩니다. 또 이런 데서도 손실이 생겼겠죠. 수입업체는 원화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즉 원화 강세, 달러 약세를 예상하면서 수입을 미루고 있다가 반대로 원화 가치가 내려가면서 더 많은 우리 돈을 들여서 달러와 교환하는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환차손을 입은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과 판단의 부족이 환율 문제를 크게 일으킵니다. 그것은 외환보유고 손실과 국민경제의 커다란 손실로 즉각 이어집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환율 얘기에 대한 보충 설명과 환율의 해지에 있어서 선물안의 단기 계약으로 인한 새로운 갱신, 즉 롤오버와 그에 따른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과 환차손을 얘기했고 환율 변동에 대한 대처를 잘 하지 못하면 국민경제와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멋진 부자 또 스마트한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